김병기 의원 어제 윤리감찰단에서 제명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좀 일단락이 되나 싶었습니다만 김병기 의원이 나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재심을 청구하겠다라는 의견을 SNS에 올렸죠. 예.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좀 진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좀 어려우실 텐데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공이 대표님한테 넘어간 것 같거든요. 윤리심판원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처분 통지서가 가게 되고요. 예. 그리고 바로 재심 신청이 가능하고 그건 누구든지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를 밟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권한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재심이 청구되면 곧바로 윤리심판에서 그 재심을 인용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다시 한번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윤리심판원 이슈는 저희가 또 잠시 후에 뭐 몇 분 후에 윤리심판 그 원장님과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네. 당 대표 차원에서의 네. 카드는 뭐가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당 대표에게 비상 징계권이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비상 징계권을 사용하지 않고 윤리심판원에 회부를 한 상태입니다.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고요. 그리고 윤리심판원은 당 대표 지도부와 무관한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요렇게 제가 좀 물러나드리면 좋겠는데 네. 그냥 굉장히 그냥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이게 형평성이 좀 어긋나 보이거든요. 저는 네, 네, 네. 왜 그러냐면 네. 자 보십시오. 강선우, 김병기, 장경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게 갈리는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강선우는 비상징계권을 행사해서 제명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김병기는 강선우보다 훨씬 더 많은 의혹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비상징계권 얘기는 안 하셔요. 그리고 장경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 발표가 아직까지도 없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형평성 문제, 예.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측면이 제가 있습니다. 피오해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자, 설명을 드리면 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징계를 하려고 소집하는데 이미 탈당을 했어요. 그럼 당원이 아닌 거예요. 네. 당원이 아닌 경우는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했던 것은 징계를 하려고 소집을 했는데 탈당을 했으니 징계를 할 수 없게 됐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단계에 뭐가 돼 있냐면 징계하는 과정 속에서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탈당을 하는 경우에는 윤리심판원에서 제명해 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회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선우 의원은 정확하게 비상징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네. 그 상태에서 윤리심판원에 제명해 준하는 것으로 서류상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김병기 의원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에 비해서는 현직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루라도 실수는 없어요. 원내대표가.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법안들에서 네네네. 뭐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예. 여러 가지 상황상 윤리감찰을 안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25일 날 윤리감찰을 지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하는 순간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떨어지고 협상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비공개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25일 날 비공개 윤리감찰 지시를 밤 9시경에 제가 합니다. 네.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감찰을 지시를 하죠.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신년 인사차 봉화마을에 갔죠.
법안에 갔는데 기자들이 계속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강선우 의원은 윤리감찰을 지시했는데 김병기 의원은 왜 안 하냐? 네, 어떻게 된 거냐? 그렇습니다. 계속 묻는 거잖아요. 네.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감찰을 지시했다. 근데 비공개를 했다. 25일 날. 그러면서 1월 1일 날 그게 공개가 됩니다. 네. 공개가 되는 순간 원내대표를 직을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개가 됐고 그래서 급히 상경을 해서 1월 1일 밤 늦게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청을 하는 회부를 결정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은 네. 지금 감찰 중에 있고요. 네. 이 문제가 일단 수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네. 장경태 의원이. 어제 경찰 소환 조사를 네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경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윤리 감찰은 계속되고 있고 윤리 감찰을 하게 되면 감찰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네. 그것은 아직 결정된 형태로 올라온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로 궁금한 네. 걸 좀 네. 여쭤보면 너무 세게는 하지 말고. 아니 궁금한 거 네, 어차피 반청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 결과를 보고서 징계를 하겠다. 전 그것도 맞는 방법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은 김병기 의원이나 장경태 의원에게도 수사 결과를 그럼 공의 보고서 결론을 해도 맞을 텐데 그게 이제 선우가 안 맞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장경태 의원의 의혹은 한 건이에요. 근데 김병기 의원은 13건이고 13건이야. 더 늦게 들어갔는데 더 빨리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양의 문제, 그리고 누가 먼저 들어갔느냐의 문제, 그리고 누구는 수사를 보고 판단하고 누구는 수사 앞서서 징계를 먼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관된 원칙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아니, 그래야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않은 승복이 것이 더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아는 것이 예를 들어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도 비상징계를 했다면 이 말이 맞죠. 근데 둘 다 윤리감찰하고 둘 다 지금 윤리심판원 이렇게 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크게는 없는 거예요. 절차상에는. 네네. 시간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좀 편을 들어드리자면, 누구 편? 장 대표님의 편을 드리자면, 저분은 친청입니까? 아 이제 한숨 돌리시네. 되게 좋아. 밸런스를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아, 사실 네. 장경태 의원의 의혹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의혹 자체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 반면 네. 김병기 의혹은 의혹이다라고 주장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박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김병기 의원 본인이. 네, 거기에 대해서는 메신저로 공격하는 보좌관에 대해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 뭐 게 그럴 수도 보이고 있겠네.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 사실은 녹취부터 시작해갖고 좀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수사기관이 뭐 도장을 찍어주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명확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빨리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영입인재 케이스. 인재 영입 대상인데요. 아니 근데 저 대표님 이제 이 이슈는 이제 요까지만 할게요. 네네네. 저는 민주당적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가질 이유가 없고요. 왜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은 진짜 이 전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 예. 기댈 때가 민주당밖에 네. 없어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메이저 언론에서 나를 친민주당 성향이라고까지 분류를 하더라고요. 네네. 네. 친국민의힘은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만큼 이제 정말 저는 정말 간절하거든요. 민주당이 정말 잘해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기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병기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악연도 없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에 너무나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 우리 대표님은 제가 봤을 때는 친소 관계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이미 들어간 건들이 많거든. 드러난 건이 많아. 이거는 혐의가 아니야, 의혹이 아니야, 사실로 드러났어. 지금 엄청나게 해악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단호한 입장을 좀 결단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네. 사실은 어제 윤리심판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 같은 일이 안 일어났으면 아마 최고위원 긴급회의 소집에서 저희가 무엇인가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윤리심판원이 이렇게 났고
그리고 윤리심판원의 이제 지금 심리 중이기 때문에 네. 윤리심판원의 프로세스를 저희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 네. 그리고 최욱 씨가 매불쇼에서 네. 하여튼 매일 불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저도 쉽지 않아요. 욕 많이 지금도 욕 먹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하여튼 공사 구분은 제가 명확하게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저도 마무리를 드리자면 그만해 너. 딱 하나만. 아, 진짜. 아니 왜냐하면 아니 정구승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뭐 일리는 있는데 이제 사실 지금 우리가 징계라는 걸 논하는 거는 이 법률적 사안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정당에서 국민의 네. 눈높이를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권한이 크고 역할이 크신 분들은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평의 문제도 중요하고 아까 제가 장경태 의원 건을 왜 얘기했냐면 사실관계는 당연히 수사기관 가서 밝혀야 될 문제지만은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공천 업무도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에서 최소한의 그런 형평과 국민의 눈높이에 따른 조치는 그래도 일관되게 하는 것이 더 오해를 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네. 징계 처분에 따른 당사자들의 수용 가능성을 놓고 볼 때도 전 그렇게 당을 더 운영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네. 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어제 윤리심판원 결과에 따라서 내가 결단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어제 최고위원들 귀가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제 이제 기다렸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또 좋아할 만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고 어쨌든 윤리심판원에서 어제 장시간 마라톤 회의하면서 결정을 내렸고요. 네. 그래서 제가 수석 대변인에게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네. 얘기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댓글에서 저에 대한 비난 중에 요거는 좀 바로 잡고 가야 돼. 예보가 또 있어요? 최욱이 너나 공정하게 해라. 너는 왜 MBK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거 뭐야? 그러니까 매불쇼의 주인이 MBK. 네, 맞아요. MBK. 지금 MBK 그 구속의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늘 매불쇼의 주인이 MBK인데 MBK 특집을 했었어 이놈들아. 내가 김병기 특집했냐? 나는 MBK 특집을 했다. 나 특집으로 했다. 나도 발발 떨면서. MBK 특집 했었습니다. 맞아요. 한 번 한 거니까. 네, 뒤에 중요한 사람 많으니까. 아 그래. 예, 예. 아니 당 대표 모셔놓고. 아 진짜. 예. 네. MBK 특집했습니다. 그 보지도 않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네. 네.